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을 간만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계속 댓글에 그 누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매 영상마다 얘기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모델 Y 누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구독해 주신 분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으니까 현재 미국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히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애플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저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캐시우드가 지금 테슬라 타겟 주식을 3,000불로 이야기를 했죠. 제가 원래 왜 주식 얘기를 이렇게 좀 최근에는 안 했냐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제가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이 일렉트랙 기사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스탁 프라이스는 좀 무시하라고. 물론 이분이 이제 얼마에 막 회사를 다 사겠다는 둥 주식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다. 쭉 하다가 주식은 이제 좀 잘 언급을 안 하시고 흐지부지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스탁 프라이스는 좀 무시해라 라고 이제 인플로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기사화돼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좀 비중을 줄이다가 이 캐시우드가 얘기한 이 3,000불을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인플로이들한테 이메일로 이제 이거를 뿌리면서 잘 되면 3,000불을 간다라는 걸 얘기를 했죠. 갑자기 최근에 갑자기 또 주식 이야기를 하시는지 물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안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주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전제 조건이 있죠. 일단 3,000불에 대해서 잘 되면 3,000불만 가겠습니까? 솔직히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지금 적수가 좀 없고요. 경쟁자들이 많이 이제는 주춤하고 그게 반도체 쇼리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요즘 많이 힘들죠. 그리고 캐시우드가 얘기했듯이 올해면은 이 마켓 쉐어가 줄 거라면서요. 근데 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그거 반대로 지금 마켓 쉐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 미국도 솔직히 막이라든지 볼트 때문에 초반에 지금 내려갔는데 그 둘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점점 물론 테슬라도 칩 쇼리지를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내에서도 다시 지금 점유율이 반등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이미 너무 강하긴 했지만 그걸 논하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느는 추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예측한 타겟대로 가지 않겠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최대 강자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율주행적인 측면 로봇도 공개했었죠. 로봇 그런 플랜이라든지 에너지 사업. 지금 캐시우드가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에는 에너지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잘 되면 3,000불이 아니라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이게 아마 4, 5년 내인데 그 안에 엄청나게 6,000불도 가겠네요. 근데 잘 되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그것보다는 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왜 언급했을까가 더 궁금한 거죠. 잘 되면 3,000불만 가게. 이거 누가 모르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6,000불, 10,000불도 가겠네요. 근데 왜 이때 이거를 잘 언급을 안 하시다가 지금에 와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스탁 옵션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분은 지금 12 트런치라고 해서 제가 과거에도 영상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옵션이 걸려 있는데 요즘 주식이 좀 그래도 많이 복구됐지만 좀 지지부진하죠. 좀 많이 옆으로. 그래서 스탁 옵션 때문에 개인의 어떤 영달?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요즘은 좀 잠잠하시더니 트윗에서 자꾸 이렇게 주식으로 이런 발동을 거시고 인플루언서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보면 개인의 그런 어떤 스탁 옵션도 있지만 조금씩 기행이 살짝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하필 왜 얘기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 그런 건 있지만 잘 되면
워낙에 지금 시장의 최대 강자고 여전히 견고하고 포텐셜은 뭐 계속 얘기했듯이 배터리부터 뭐 손을 안 대는 게 있어야 말이죠. 뭐 굉장히 뭐 막강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잘 되면입니다.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윳돈으로 저는 회사에서 그런 은퇴 자금 연금이라든지 HSA 어카운트 다 채우고 여윳돈으로 즐겁게 유튜브도 하면서 이걸 하는 거지, 여기에 뭐 인생을 걸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한 주도 사실, 그리고 고백하면 한 주도 안 팔긴 했습니다. 한 주도 팔진 않았는데 사실 더 샀죠. 근데 이제는 막 엄청 많이 사진 않고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저도 아시는 분 아시겠죠? 한 번 뒤었죠. 그래서 그래도 최근에 분할 매수를 솔직히 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 거시면 안 되고 여윳돈으로, 그리고 저는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 투자를, 왜냐면 이거에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매니지먼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주식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단타를 한다든지 이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 본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업데이트를 하면, 신기한 점은 이 보면은 Seeking of Alpha라고 해서 이분들도 주식을 최근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죠. 이런저런 EBITDA를 통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주식을 좀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 거를 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라고 공개를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쓱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스탠스가. 그런 점이 좀 놀라워서, 물론 3,000불은 아닙니다. 뭐 이제 단기적인 예측이긴 하지만 1,000불을 갈 수 있냐, 뭐 1,000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스탠스가 이게 바뀐 게 그래서 눈에 띄죠. 왜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이거 너무 과대 포장됐다, 너무 높다, 엄청 부정적이다가 이 친구들이 뭐 한 1,000불 정도는 좀 안전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최근에 그런 자동차 섹터에서 이게 퍼포먼스를 보면은 테슬라랑 GM이나 포드 대비, 지금 GM이나 포드는 내려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혼자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시장 상황들, 그리고 GM이나 포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 뭐 화재라든지 어떤 칩 쇼리지, 배터리 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3,000불이 되면은 뭐 4, 5년 내에 아마 3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제 애플이 그때까지도, 이거 지금 3,000불 얘기는 뭐 당장 내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올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4, 5년 내에 애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2 트릴리언 달러인데 4, 5년 동안 제자리에 있는다면은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1위인 기업이 되겠죠, 미국 내에서. 근데 4, 5년 내에 애플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 애플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 견고한 스마트폰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지금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애플 얘기하는 이유는 뒤에 애플카도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애플카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애플 좀 얘기하는데, 4, 5년 내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근데 미국 내 시가총액 1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왜냐하면 다른 테크 기업들도 포텐셜이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1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4, 5년 내에. 그렇지만 뭐 현재로서는 잘 되면 워낙에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지 않다. 이런 숏을 치고 부정적으로 봤던 분들이 약간, 뭐 아주 긍정적으로 이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약간 이제 그런 천편일률적으로 막 그랬던 게 쓱 사라져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다 가져왔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그런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 더 자극을 했죠. 자, 그 다음은 누수입니다. 누수. 계속 모든 영상에 대해서, 모델 Y 누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차 사자마자 제가 막 물을 뿌리고, 미생님께서도 그걸 보고 막 댓글에 정말 우프다고 그렇게 남겼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미국은 모델 Y 누수에 대한 기사는 없습니다. 예,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나마 이제 좀 찾아보면은 모델 X에서 이제 워럴릭이 나오는 정도. 그래서 좀 많이 실망하는. 당연히 제조사가 100%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자동차라는 이런 매스 프로덕션은 모든 게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차악을 고를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 NHTSA가 나서서 리콜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콜이나 이런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차에 물을 뿌렸듯이, 작년에는 좀 미국 내에서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각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검사나 리콜, 인증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그거를 되도록이면 따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치적인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그 노조도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이야기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하는 평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NHTSA가 미국 기업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NHTSA가 지금 의회랑 이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지금 테슬라를 지금 조사에 또 들어가죠. 예, 그런데 테슬라를 봐준다, 이건 최근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고, NHTSA가 지금까지 리콜 때린 것만 보더라도 물불 안 가리는 거는 이미 잘 증명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NHTSA가 다른 나라 대비 공정한 건 모르겠으나, 미국 내에서는 저는 굉장히 신뢰를 한다. 그리고 현재 리콜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누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누수 문제가 그런 컴프레셔, 에어 컨디셔닝 그런 거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저도 이참에 제 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모델 3랑 모델 Y를 봤는데 이게 물이 잘 밑에 빠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는 별 문제가 없는데 뉴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리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델 X에 대한 이런 누수가 좀 사이 나와서 좀 안타깝다. 좀 제조사가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이게 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장 라인에서 보면 100%는 거의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차악을 고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수가 테슬라만의 문제냐?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뭘 얘기할지 알 것 같으신데, 리콜이죠. 테슬라만 지금 문제 안 됩니다. 미국에서 문제 안 된다는데 남겨주신 분께서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한국 정부에서 리콜하지 않을까, 국토부에서 리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동차 누수라는 게 그럼 내연기관은 없냐? 벤츠가 리콜을 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이거 2021년 7월 16일 벤츠 GLB 250에 대한 워럴 데미지, 이래서 전자기기가 데미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리콜, 물이 새서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에 토요다도, 그 품질의 제왕이라는 토요다도 시간이 좀 된 일이긴 하지만 거의 100만 대 가까운 차를 워럴릭, 그러니까 물이 새서 이거 리콜 했었고요. 많은 제조사들이 지금도 혼다 피트라든지 최근이죠. 최근에 리콜 했습니다. 현대는 안 했을까요? 현대는 찾아보면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한 2015년쯤에 보면은 이게 다 최근인데, 토요다랑 현대는 좀 옛날 거이긴 하지만, 왜 갖고 왔냐면 그 품질을 그렇게 좋다고 하는 제네시스도, 워럴릭도 이걸로 인해서 리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만들면 좋긴 하지만 이런 물 새는 문제로 리콜을 찾아보면은 아직도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은 컴프레션 문제지만, 혼다 핏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 윈도우의 어떤 컨트롤러, 파워 윈도우의 오버히팅으로 인한 그 워럴릭, 이게 좀 신기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컴프레셔 때문에 터지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물이 새는 것도 물론 주로는 그렇지만 다양한 이유로, 차는 참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서 리콜을 즉각 합니다. 근데 아직 모델 Y는 전혀, 작년에 그런 품질 이슈 때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차에 물 뿌렸다는 얘기 그러면서 체크까지 했던, 그렇지만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기시면요,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즉각 서비스 센터를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급선무고요. 무조건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해야죠. 자기 차가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이 샌다. 무조건 예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약하셔야 되고요. 테슬라 서비스 센터, 물론 한국은 뭐 지금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예 테슬라 서비스 센터로 즉각 입고를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예, 아무쪼록 제조사들도 그래도 예, 힘든 건 알지만 100% 완벽한 차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예, 벤츠든 예, 모든 제조사들도 좀 완벽한 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애플카에 대한 루머. 이게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최근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더라고요. 한때 또 진짜 난리였죠. 현대랑 뭐 손을 잡네, 뭐 기아랑 하네 해서 얘기가 많았던 애플카인데, 지금 최근 뉴스로는 아까 말한 그 벤츠에서, 머세데스 벤츠에서 이제 포머 벤츠 엔지니어를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죠, 그런 전기차 프로젝트에 이제 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해서 애플이 좀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뭔가 인사 이동들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계속 차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만지작 하는 얘기들이 많죠. 심지어 이제 토요타도 얘기가 나오고, 물론 이것도 당장 한다는 건 아닙니다. 2024년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 남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팔아서 이익을 보질 못합니다. 근데 애플이, 이게 차는 좀 스마트폰과 달리 저는 더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직접 이런 수직 계열화를 하지 않으면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참 이 앞으로의 10년이 좀 분수령인 것 같은 게, 배터리에 대한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부품 하나의 부품 공급으로 완벽히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예, 저는 애플이 전기차를 하는 거는 2024년도 예,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루머라든지 컨택하는 회사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토요타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플이 그만큼 다각도로 지금 타진한다라는 얘기는 뚜렷이 이게 루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얘기해보고 저 회사도 얘기해보고 온갖 군데 다 찔러보고 얘기하는데도 클리어한 패스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모습으로는 쉽지 않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